안녕하세요. 이제 크로스핏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최민석 코치라고 합니다. 오늘은 되게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과연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어떤 운동일까? 그러니까 사실은 크로스핏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운동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 운동이 과연 어떤 운동이고 누구를 위한 운동인지를 갖다가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크로스핏은 이제 크로스핏 정의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그리고 이제 세미나 자료에서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Constantly varied functional movement in high intensity.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다양한 어떤 운동과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움직임, 그리고 고강도로 진행한다, 이런 컨셉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이게 영어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100% 이제 그 의미를 한국말로 전달하기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누군가가 크로스핏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 용어들을 이제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이 크로스핏이 어떤 운동이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해주는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 상담 오셨을 때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크로스핏에 관심을 가질 때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것부터 얘기를 하고 갈게요. 과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크로스핏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즐겁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되게 이론적이긴 하죠. 이론적이긴 한데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몸으로 사실은 이제 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결국은 중요하지만, 이 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지만이 이게 몸이 혹사당하지 않고 똑똑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거라도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방향성을 잃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요. 그럼에 따라서 내가 원치 않은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똑같은 노력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선수가 목표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어떤 건강을 위해서 크로스핏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운동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 운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반드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이 영상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그 크로스핏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크로스핏 방식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많이 다르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어가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길게 오랫동안 즐겁고 건강하게 크로스핏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크로스핏에서 말이 많죠. 가장 이제 많이 따라다니는 단어 중에 한 개는 바로 부상, 그리고 초보자들은 하기 힘든 운동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회원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박스를 갔는데 그 어떤 박스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저도 모릅니다.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당신 아직 크로스핏을 하기에는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운동을 통해서 기초 체력을 좀 향상시킨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은 회원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하지만 이거는 크로스핏의 어떤 원래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되게 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크로스핏은 제가 이제 뭐 어떤 운동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뛰어난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크로스핏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이거와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고, 어떤 목적의 운동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되게 도움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일반인들이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오류가 생기는 부분들이 사실은 크로스핏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을 한번 잡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정의를 내렸을 때 constantly varied라고 했죠. 그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크로스핏은 되게 다양한 동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조합을 다르게 해서, 그리고 강도도 다르게 해서, 무게도 다르게 해서, 그다음 개수도 다르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꾸 변화를 줘서 매일매일 다른 자극을 몸에 주게 됩니다. 이제 몸에 다른 자극이 계속 주어진다는 얘기는 운동 효과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게 목표하는 거예요. Constantly varied.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준다. 다양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로스핏 운동은 매일매일 운동이 달라져요. 물론 특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일한 운동을 다시 반복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일매일 운동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그래서 동일한 운동이 나올 수도 있고 동일한 동작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는 운동 목적도 달라지게 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ABC라는 동작이 있다면 그 ABC를 계속 ABC라는 동작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되게 다양한 동작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합을 계속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몸에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매일매일 다르게 자극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펑셔널 무브먼트, 그래서 기능적 움직임, 이 기능적이라는 말도 사실 크로스핏이라고 하면 펑션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이 기능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은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능적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 단어 자체가 절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 따라서 이 기능적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하는 투수에게는 기능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을 던지는 동작과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식축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밀어내는 라인맨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밀어내는 동작 자체가 기능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축구 선수들 중에서 그 슈팅을 주로 날리게 되는 공격수들에게는 돌파 능력이나 아니면 공을 제대로 차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 기능적 움직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크로스핏에서 기능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바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이제 저 버스가 갑자기 막 떠난다 그럼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달리는, 순간적으로 달리는 것들, 그리고 나서 또 뭐 우리가 선반에 있는 물건을 짚기 위해서 손을 올린 동작들, 그리고 우리가 뭐를 짚기 위해서 앉아야 되는 동작들, 스쿼트와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장바구니를 들기 위해서는 양쪽에 뭔가 바구니를 들어야 되겠죠. 그런 데드리프트 동작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일상생활에서 가능성 있게 일어날 수 있는 동작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기능적인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매달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빈도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어떤 동작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서 만들어낸 기능적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많이 도움되는 기능적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 인텐시티, 고강도 운동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오해를 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단순히 고강도 운동이라고만 착각하시는데, 이 고강도 운동 그렇게 착각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시냐면 그냥 막 때려 박는 거예요. 그렇죠? 때려 박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강도 높게 막 빨리 해, 빠르게 해, 급하게 해, 뭐 이렇게 되게 강도 높게 밀어붙이는 것을 크로스핏에서 얘기하는 하이 인텐시티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본사 홈페이지에 가면 그 크로스핏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하이 인텐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일단 움직임이 잘 나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그 잘 나오는 움직임에 대해서 강도를 조금씩 올려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 운동이나 고강도 운동을 그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운동 A라는 동작을 만약에 고강도로 진행하고 싶으면 우선은 그 움직임을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되게 높은 수준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강도를 조금씩 올려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쿼트가 안 되는 사람에게 스쿼트를 미친 듯이 많이 하라고 시키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강도가 아니라 일단 스쿼트 동작이 안전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잘 다듬어 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기술적인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도를 조금씩 올려간다는 의미에서 고강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냥 막 에어스쿼트 40개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면서 무릎이 계속 무너지고 있고 발목도 지금 모빌리티가, 가동성이 안 나와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발목이랑 무릎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상체 안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얹고 사실은 몸에 얹고 백스쿼트나 뭐 프론트 스쿼트와 같이 얹고 중력을 얹고 스쿼트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위험한 상태인데 그런 사람에게 아직 기능적 아니 기술적으로 뭔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시키게 되면 하체뿐만 아니라 상체에서도 자세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허리가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핏에서 하이 인텐시티는 그냥 달리세요, 많이 하세요, 빠르게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완성된 동작이 돼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려간다는 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종합해 설명하면 매일매일 다른 운동으로, 다른 동작으로, 다른 운동 프로그램으로 몸에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게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도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동작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적인 동작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강도로 진행하는데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무조건 고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완성이 된 완성도가 높은 동작에 대해서만 점진적으로 올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크로스핏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크로스핏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설명해 주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골고루 하는 운동이 크로스핏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크로스핏 본사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을 다 포함할 수 없지만 일반인들, 크로스핏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기에는 되게 괜찮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본인마다 자기마다 매뉴얼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보통 누군가가 상담을 왔을 때, 누가 물어봤을 때 크로스핏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몸을 이용해서 최대한 다양한 동작을 하는 거다. 그리고 편식 없이 할 수 있도록 매일 다르게 자극을 주면서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몸을 쓸 수 있는 동작을 최대한 다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뭐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뭐 근력 운동, 뭐 달리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마 당신들도 들어본 모든 운동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운동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으면 크로스핏을 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크로스핏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강조할 뿐이지 절대로 다른 운동을 까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뭐가 좋은지를 얘기하는 거죠. 비교를 하면서 이 크로스핏이 가진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다양한 동작, 많은 동작들을 매일매일 다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초보자가 뭐 하기 힘든 운동이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사실 뭐가 부족하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핏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케일링을 적절하게 못 해줘서 그런 거예요.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그 크로스핏 프로그램을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계속 조율을 해주는 거예요.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줄여준다거나 무게를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시간 자체를 줄여준다거나 동작을 좀 더 쉬운 동작으로 변형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잘해주면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크로스핏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지금 70대이신데 크로스핏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조카는 지금 역도 선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중1 여자 조카인데 그 조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크로스핏을 성인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어떤 피트니스 레벨의 사람들이 같이 크로스핏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크로스핏에는 그 스케일링이라는 아주 좋은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코치들이 잘만 진행해 준다면 사실은 레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즐길 수 있습니다. 크로스핏을 하면서 뭐 풀업이 안 된다, 아니면 뭐 맨몸 스쿼트가 안 된다,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동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운동 효과랑 100%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동작을 다 변형시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케일링을 정말 잘해주는 코치가 정말 뛰어난 크로스핏 코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크로스핏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리고 운동을 지금까지 많이 못했던 사람들이 크로스핏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뭐를 통해서? 스케일링을 통해서. 그래서 이 스케일링이 사실은 코치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일링이라는 것도 사실은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가 되고 있어야지, 잘 잡혀 있어야지만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크로스핏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로스핏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잘 이해를 시켜줄 수 있어야지만이 한국에서 크로스핏을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 경험에 의거한 거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홈페이지에 실제로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크로스핏 본사에. 근데 사실 요 사례를 든 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이 전체적인 크로스핏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보통 어떻게 한두 마디로 크로스핏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크로스핏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크로스핏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크로스핏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것도 크로스핏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선이 없는 것, 선이 없다는 것이 바로 크로스핏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핏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오늘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쵸? 자기가 혹시나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